우리 국민의 3명 중에 1명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금 헤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내향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긴장 상태가 또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도 발생하고, 또 스트레스는 치매나 우울증, 공황장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스트레스는 항상 들어갑니다. 어떤 암이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보단 스트레스 원인에 좀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3040의 젊은 건강을 100세까지 유지하는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는 롱런.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이자 닥터프렌치로 활동하고 계신 오진승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오진승이라고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닥터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 채널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수면에 대한 부분도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분들이 과거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기도 하고 더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많이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요. 이걸 좀 더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청에서 2020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분들이 응답자의 한 41%, 많구나.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응답자의 68%,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50.1%로 거의 둘 중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가정, 직장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는 또 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한 2015년부터는 30% 이상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20% 후반대인데 2015년 조사부터는 계속 30%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3명 중에 1명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라,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조사를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이겨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취약한 사람이 또 좀 있나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쉽게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인데, 뭔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평상시에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왔을 때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 하시는, 그러니까 더 벗어나기 좀 오래 걸리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MBTI 우리가 요즘 많이들 하는데 I세요, E세요? 저는 사실 두 가지 성향이에요. 방송할 때는 ENFP고요. 혼자 있을 때는 ISFJ예요. 네. 그렇게 사실은 건강한 거죠. 상황에 따라 내가 이 상황에 제일 좀 좋을 만한 어떤 페르소나를 갖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되게 건강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게 좋고 나쁜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금 헤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내향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외향적인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가서 푼다거나 교류를 통해서 푼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힘든 것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털어놓고, 나 이랬잖아, 우리 부장님 때문에 이렇게 짜증나잖아, 이렇게 하면서 좀 감정의 환기를 좀 할 수도 있고, 조언도 구하고 격려나 지지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향적인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이거를 밖에서 풀기보다 이렇게 혼자서, 제가 그랬어요. 예. 고향이 경상도 부산 남자거든요. 거기에 장남이에요. MBTI가 I다 보니까 거의 한 30년을 가족한테까지, 친구한테까지 제가 막 소갈이 하거나 힘든 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이게 내향적인 분들이 무조건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에 벗어나는데 좀 차이가 또 있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일상의 루틴이 좀 잘 짜져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와도 사실은 생활 자체가 크게 흔들림이 없어서
그래도 벗어나기가 좀 쉬운데 직장인보다는 뭐 프리랜서라던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생활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좀 힘든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런 생활 규칙까지도 또 전반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더 벗어나기가 또 힘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한 게 좀 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만 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요, 우리가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증가를 합니다. 이 코티솔 호르몬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좋은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좀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이 스트레스랑 맞서 싸울 힘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막 심장 혈관도 막 더 활성화시키고 맥박과 호흡도 증가시키고 땀이 나고 막. 예예. 그러고 뭔가 활력 있게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도 전반적으로 좀 긴장시키고, 감각기관 뭐 시각, 청각, 후각 이것도 좀 예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위협에서 우리가 얼른 벗어날 수 있고 위험 신호도 얼른 자각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런 걸 통해서 뭐 노래방에서 막 노래를 뭐 크게 지른다거나 엄청 크게 뛴다거나 또는 막 그 복싱 미트를 세게 친다거나 그렇게 약간 변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쁜가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거든요. 가족 내 문제, 불화, 뭐 회사 내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일회성이기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커서 결국은 이 코티솔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증가한다면 고혈압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에도 좀 악화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감기도 쉽게 걸리고 뭐 대상포진 같은 거 걸리신 분들도 보면은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와 연관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갈 만한 자극에도 좀 더 과하게 반응하고 그걸 좀 계속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두통, 피로감도 좀 많이 느끼고 소화기계 질환, 뭐 심장 질환, 면역 질환, 뭐 수많은 신체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요. 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스트레스는 항상 들어갑니다. 어떤 암이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주로 정신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과긴장 상태가 또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도 발생하고, 또 스트레스는 치매나 우울증, 뭐 공황장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어떤 스트레스, 저희는 그거를 정신과에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트라우마 심하게 받으면 PTSD다,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정신질환과 스트레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저도 많이 느꼈어요. 잠을 좀 덜 자면 더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좀 신경질적이게 되고, 반대로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면 또 잠을 또 많이 못 자게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일단은 신체적으로 좀 이완이 된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좀 지속이 되면 코티졸 레벨이 높아지고,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또 근육도 좀 긴장이 돼서 쉽게 잠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기관도 예민해져서요, 바깥에 지나다니는 뭐 오토바이 소리나 시계 초침 소리, 또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또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또 아까 이제 신체 이완이 수면에도 중요한데 또 정신적인 이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자기 직전에는 뭐 회사 이메일 같은 거 보지 말고 내일 일할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히 밤에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또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반추라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소가 대세김질 하듯이 자꾸 반추를 한다. 그 안 좋은 것들 생각하면서 그때 감정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마음의 이완이 좀 느려지고 뭐 방해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수면에 방해가 생깁니다. 바로 그럼 다음 질문을 갈게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더 높다고 그러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결국 똑같은 8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다른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같은 8시간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잠을 자기 시작하거나 깊은
깊은 수면을 취할 때는 코티솔 분비가 좀 감소하는 걸 관찰할 수 있고요. 잠을 아예 못 잤다거나 잠을 설쳤다고 했을 때 코티솔 농도를 좀 체크해 봤더니 그건 좀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면증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집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수면 부족이, 그리고 이 치매 유발도 진짜 수면 부족이 유발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이마 쪽에 있는데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전두엽은 집중력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ADHD인 것 같다,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ADHD는 아닌 거예요. 근데 확연하게 집중력은 떨어져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환자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이렇게 본인이 ADHD라고 착각할 정도로 집중력,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잠만 좀 잘 주무시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집중력이 또 올라갑니다. 치매도 또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말씀하신 대로 뇌에 이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수면을 할 때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물질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치매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 뇌 밖으로 배출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치매 위험성이 좀 증가한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집중력이 좋아지고 치매도 발생 안 되고 수면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약간 이런 걸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뭐 3교대 하시는 분들이나 뭐 2교대 또는 낮밤이 바뀌어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역학 조사했을 때 수명이 평균 대비 엄청 많이 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WHO에서는 아예 교대 근무를 바람 등급으로 지정을 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바람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교대 근무다. 맞습니다. 성면이랑 같은 등급일 거예요. 예. 성면이 진짜 그 예. 위험한 발암 물질에서 맞습니다. 다 교체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로 이 수면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뭐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추천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너무 뻔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하면 몸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좋은데, 사실은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높은 강도로 할수록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강도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주말에 한 번 3시간을 운동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3-4번 30분씩 운동을 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좀 좋고요. 또 유산소 운동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뭐 이거는 심장학회에서도 권고하는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지만 말을 할 정도의 강도, 얘기하면서 달릴 수 있는 정도. 네. 약간 빨리 걸은 정도로 러닝머신으로 하면 그 정도는 할만하죠. 할만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유산소 운동이 사실은 스트레스 관리에 제일 도움된다고 연구가 돼 있고요. 경도 우울증, 약한 우울증에서는 이 운동이 항우울증 약만큼 효과가 좋다. 그 약만큼의 효과가 있군요. 예, 동등하다라고 네. 나올 정도로 사실 운동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 연구는 제일 많이 돼 있지만 사실은 뭐 어떤 운동이든 좋다, 뭐 이렇게 사실은 또 나오는 연구도 많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또 제일 많이 권유하는 게 이제 명상입니다. 그래서 뭐 명상이 꼭 누구한테 배우고 할 필요 없이 요즘은 뭐 명상 관련 유튜브도 많고요. 5분 명상 이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캐주얼하게 되게 앱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이런 명상들을 사실 잠들기 직전에 한 5분 10분 정도 하면 스트레스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되고 우울이나 불안, 뭐 수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 명상 이런 것들을 한번 꼭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운동과 명상이 아니더라도 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또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뭘 할 때 스트레스 푸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기 생각해요. 객관화가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혹은 누군가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편안해지는지를 좀 저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여러 개 있을수록 내가 힘든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보단 스트레스 원인에 좀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퇴사를 해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약간 요거부터 집중을 하는데 차라리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풀지?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들 이게 결국은 스트레스는 우리가 평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나는 백화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쓰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근데 뭐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해외여행 가면 너무 좋더라. 하지만 매주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나만의 어떤 지속 가능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게 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게 될 수도 있고 OTT 보는 거 나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또 혼자 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뭐 남들과 하는 해소 방법법 이런 것들 저는 좀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줄일 수 있고 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상 속 뭐 이런 작은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살이 쪘는지 혹은 빠졌는지를 알려면 내 평상시 체중 상태를 알아야 알 수 있잖아요. 내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내 평상시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평상시의 수면 상태를 알아야 내가 지금 잠을 많이 자고 있는지 적게 자는지 또 알 수 있고 기준을 좀 아는 게 중요하고 감정 상태도 좀 잘 알아야 내가 지금 요즘 들어 좀 울적한 건지 신난 건지 좀 예민한 건지 짜증나는 건지도 알 수 있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신체 건강과 달리 정신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신체 건강에 기울이는 관심만큼 정신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나의 어떤 정신 건강이나 스트레스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내 정신 건강 상태, 나의 상태에 좀 관심을 갖고 좀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그게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ESFJ인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평일과 주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른데요. 평일에는 좀 OTT 보는 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보는 게 저한테 낙이고 이게 또 적절한 제약을 해야 더 재밌거든요. 맞아요. 끊임없이 빠지면 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막 10시간 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면서 시험 기간에 1시간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때 뉴스도 재밌고 다큐도 재밌어요. 청소도 재밌고. 그래서 저는 딱 퇴근하고 집에 와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딱 한 편씩만 보는 게 나름 이제 저를 절제하면서 그거 딱 끝났을 때 보통 드라마나 특히 뭐 넷플릭스 이런데 전 3채 한 번에 밤새서 그거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게 또 되더라고요. 연습을 하니까. 그리고 또 12시 전엔 자야지 이게 또 있어가지고 주말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한 점심 먹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 자는 게 좀 약간 행복이에요. 그리고 낮잠을 자는 공간도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소파에서 약간 창문을 살짝 열고 햇빛이 들어오면서 좀 자는 그게 좀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스트레스 푸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 집에서 OTT 보고 낮잠 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디서 캠핑이에요, 해외여행이에요.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뭐 내세우기가 뭐 막 멋있는 취미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뭘 해도 이만한 어떤 스트레스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접근성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이렇게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사실은 진짜 약간 인생을 바꾸는 에피소드가 되는 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듣기로 이 통계를 냈을 때 올해 또 자살률이 급증했대요. 맞아요. 예. 또 뭐 20, 30대 남자분들이 예. 훨씬 또 많아졌다고 하고. 1월이 특히 좀 그랬다고 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롱제비티 채널 영상을 보면서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은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함께 챙기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롱런은 다음 시간에 또 이 롱제비티 라이프를 지속하기 위한 최신 건강 소식을 잔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